비싸면 더 사요. 비싸면 더 사. 말이 돼요? 아니, 게으른 펀드 매니저한테 돈을 배분하고 있다는 게 저는 가장 잘못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주식 투자의 관점편입니다. 사실 회장님 회사에서는 또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이시잖아요. 그렇죠. 이 책 내용 보니까 마르크스 주의보다 더 나쁜 길이 패시브 펀드라고 하셨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과거 역사적으로 좀 본다면 패시브 펀드, 액티브 펀드보다 수익률이 좀 더 좋았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액티브 펀드는 하우스가 굉장히 많아요. 네. 패시브는 시장의 평균값이잖아요. 한국 종합주가지수, S&P 500, 뭐 다우 평균값이죠. 그런데 액티브는 이 액티브, 더 나은 액티브 하우스, 뭐 수많은 하우스가 존재해요. 그렇죠. 이것만 가지고 이 밑에 수익률 나쁜 회사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네. 액티브는 굉장히 회사만 차별성이 많아요, 차별성. 아, 밑에 있는 밑단을 내리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 S&P 500 지수라는 것은 S&P 500 기업들의 주가 지수 평균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평균이라는 소리는 평균 이상과 이하가 있죠. 네. 액티브 펀드는 평균 이상 기업을 찾아서 운용한다는 소리거든요. 네. 근데 운용 성과가 나쁜 기업들, 이것들을 많이 찾는 기업들이 있겠죠. 그런데 액티브 펀드는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엄청 많아요. 많죠.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이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100개의 액티브 펀드가 있다. S&P 500을 네. 베스켓을 구성하는 종목에 찾는 기업들이. 네. 그럼 당연히 패시브 하는 애들처럼 수익이 나쁜 기업들이 많죠. 회사들 운용사가 많죠, 펀드가. 근데 또 월등히 좋은 회사가 있어요. 있죠. 뭐 한 예로 이제 저희 회사가 4개 펀드, 3개 펀드를 운영하고 있죠. 네. 2019년 이후에 이제 슈퍼시가 나왔고 2008년 이후부터는 네. 세계 13년 동안 그 펀드가 그러니까 SM 모건 스탠리 뭐 글로벌, 네. 차이나, 네. 코리아의 패시브 펀드 지수 수준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부분은 이제 왜 나쁘냐면 네. 자본시장이라는 것은 아주 아깝고 한정되고 희소한 돈을 좋은 기업한테 배분해서 성과를 내서 그렇죠. 기업도 좋은 기업 만들어서 결국은 주가 오르면 모든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거 찾지 말고 시장 주가지수는 추종을 해 그냥. 네. 그러면 우리 매니저들은 뭐예요? 주가지수를 구성한 벤치마크가 있어요. 구성 비중. 네. 구성 비중대로 그냥 사면 돼요. 공부도 않고. 그렇죠. 공부도 않고 그냥 네. 사면 돼. 공부한 게 문제예요. 아니, 게으른 펀드 매니저한테 돈을 배분하고 있다는 게 저는 가장 잘못됐다. 게으른 펀드 매니저. 그래서 공부도 않고 골프 치다가 야, 삼성지와 벤치마크 지금 14%인데 25%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야, 25% 사. 이게 패시브 펀드예요. 공부하는 매니저한테 돈이 안 가고 공부하지 않는 매니저한테 돈이 간다는 것. 두 번째로는 벤치마크가 오른다는 소리는 뭐예요? 시가총액이 올랐다는 소리예요. 시가총액이 오르게 되면 가격이 많이 올리면 벤치마크가 올라가요. 네. 가치 투자의 가장 기본 정석은 좋은 기업이 싸게 그럴 때 사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기업일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네. 비싸면 더 사요. 비싸면 더 사. 네. 말이 돼요? 테슬라 아주 쌀 때 사지 왜 그 시가총액 500조를 사? 신풍제약이 있어요. 신풍제약. 알고 있습니다. 뭐 좋든 저는 모르겠어요. 가치 문제가 아니고 네. 왜 신풍제약이 시가총액 5천억일 때 사지? 5천억일 때 사지. 금년에 코스피 200에 편입된다고 5조일 때, 7조일 때 편입됐어요. 네. 6조일 때인가? 왜 그때 사? 그래서 두 가지. 자본시장의 기능은 네. 이 아까운 돈이 좋은 기업한테 배분돼야 되는데 네. 공부도 하지 않은 채 평균으로 따라갈까? 네. 그러면서 자기 수익률이 좋다고 자랑할까? 근데 그 자랑이 액티브 펀드보다 좋다, 수익률이 좋다는 것도 잘못됐고 더 큰 문제는 과거 13년 동안 돈이 쏠려 있기 때문에 평균이 올랐잖아요. 주가지수가. 근데 만약에 돈이 흡수당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돈이 막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금리가 오르면 통화 쪼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평균값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네. 그럼 맥을 못 써. 그러니까 과거 10년에 자기들이 자랑한 패시브 펀드가 좋아서가 아니고 돈이 풀리는 환경, 돈이 무한대로 풀리는 환경에서 돈이 들어왔고 돈이 들어오니까 평균으로 계속 그런 종목만 사 올리는 시장에서 누가 수익률이 안 좋겠어요. 그걸 왜 자랑해? 그건 자기들이 만든 수익률이 아니에요. 마음 놓고 인플레이션 걱정이 없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막대하게 풀어놓은 도로의 결과 들어왔던 자기 저는 자기 강화적 수익률 현상, 애곡 현상. 네. 돈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수익이 올라가는 거.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네. 근데 돈이 빠져나갈 때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빠져나갈 때도. 그래서 저는 제가 마르크스 나쁜 이유는 본질적으로 자본시장은 공부하지 않는 매니저한테 돈이 가는 것 옳지 않다. 그리고 오르면서 사는 것. 왜 떨어지면 안 사고
삼성전자도 시가총액 비중이 2016년도에 14%였어요. 작았네요. 작았죠. 네. 근데 오르니까 25%잖아요. 그럼 그때 14%에 사놔야지. 25% 만약에 더 오른다. 그럼 30% 사요. 나는 그런 질서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야, 이 펀드 얘기 나오니까 회장님의 그 악센트가 한 2단계 정도 올라. 아니 근데 그걸 혹sem이 무민하죠. 어머 사실이 그렇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패시브 펀드, 액티브 펀드 이게 양쪽 어느 게 뭐 그러니까 오를 때 시장이 오르면은 그냥 사면 돼요. 네. 근데 세상은 늘 오르기만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오르면 살아 편하게. 근데 늘 세상은 오르기만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ETF 같은 경우도 산업은 좋은데 내가 1등 기업 몰라요. 이런 기업이 아직 몰라요. 안 나타났어. 산업은 좋아. 헬스케어 뭐 그런 거. 그러면 ETF 사라. 근데 산업이 있고 훌륭한 기업이 변별이 돼. 그럼 훌륭한 기업 변별되는 훌륭한 기업 사야지. 평균 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패시브 펀드가 뭐 액티브 펀드보다 지난 역사 동안에 뭐 수익률이 좋았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액티브 펀드를 운영하는 누가 운영하고 있느냐.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그에 따라서 차이가 너무 크니까. 차이가 엄청 크죠. 한국에는 혹시 회장님 회사도 당연히 괜찮지만 뭐 또 다른 괜찮은 회사들이 어디 있나요? 많이 있죠. 네. 다만 이제 액티브 펀드 스타일이 달라요. 그래서 스타일이 다르고 또 액티브 펀드 수익이 나쁘다고 그 회사를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자기 철학을 지켜주는 거고. 네. 다만 소비자의 선택권이죠. 이제 저희 회사는 이제 BS 모델을 좋아하고 네. 어떤 회사는 재무제표적 가치, 확인된 가치. 저는 통찰의 가치를 좋아하고 어떤 하우스는 객관의 가치. 이를 좋아하는 회사가 있죠. 그리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 최근 수익이 안 좋아요. 안 좋다는 이유가 그 사상이 잘못됐다 아닌 거고 시장 가격이 여기를 이제 안 좋아했던 거죠. 시장 가격이 이제 모르고 가치 관점에서는 질서가 다르죠. 그래서 자, 그건 투자가들이 야, 너 왜 수익이 이렇게 나쁘다? 네. 나빠? 야, 빨리 바꿔서 여기로 와. 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아모르 퍼시픽 요즘 수익이 안 좋잖아요. 성과가 안 좋죠. 네. 안 좋은 거, 야, 아무리 이제 화장품 그만 만들고 반도체 만들어. 라고 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액티브 펀드는 그 회사의 정체성,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뭐를 추구하는 액티브 펀드인지. 지난번 회장님이 해주셨던 말씀 생각나네요. 회장님 회사에서 운영하신 펀드 가입하는 거는 예를 들면 강방천의 관점을 사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통찰, 그렇죠. 관점. 그리고 강방천 저 친구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통찰이 없어. 그리고 뭐 돈 더 벌고 싶어서. 그럼 이제 다른 회사 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는 행복한 거예요. 저도 뭐 애플 샀다가 애플 저 애들 끝났어 하면 다른 데 갈 수 있잖아요. 네, 그죠. 근데 애플한테 너 비즈니스 모델 때려치고 절로 가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소비자는 항상 그런 권리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저는 늘 언제까지나 세 가지 원칙, 그러니까 좋은 비즈니스 모델, 네. 그 시장에서 검증된 1등 기업, 그리고 미래 기업 환경에 적응 가능한 기업으로 우리는 포트를 구성한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저는 제 계속 운영하는 회사로 봐주시면 되겠죠. 또 최근에 근데 오프라인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 오프라인 기업 같은 경우, 네. 사실 뭐 제가 이제 1층에 이제 스타벅스 커피숍이 있죠. 네. 저는 스타벅스를 커피숍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커피 마시는 곳이라고 하지 않고 저는 사실 이 온라인이라는 게 모바일 세계라는 게 어찌면 외로워요. 외롭죠. 외로운 세상에서 외로움의 보완제, 대체제가 아니고 보완제. 스타벅스는 네. 항상 늘 이것만 하고 있다가 외로우니까 어딘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가야 될 장소, 외로움을 달래는 장소로서 스타벅스를 정의해요. 그러니까 커피숍이 아니고 저 사람 얼굴 보면 손자 마시고 옛날에는 일도 좀 하고. 옛날 우리 그 20, 30년 전에 가면 놀다가 심심하면 야 우리 집 가서 놀자 라고 했잖아요. 근데 맞아. 지금은 자기 집 안 데려가잖아요. 요즘엔 진짜 안 데려가죠. 안 데려가잖아요. 진짜 안 데려가요. 근데 지금 뭐 사람이 항상 외로울 수가 있는데 외롭다고 뭐 야 너 산에 같이 가자 할 수 없고 그리고 나 혼자 있어도 밖에 있는 저 사람 표정이 어떻게라고 구경 재밌잖아요. 궁금하죠. 그래서 저는 스타벅스를 그 온라인 세상이 크면 클수록 그것과 매칭돼서 커지는 보완제 산업, 외로움을 달래주는 보완제 산업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런 속에서 많은 기업들은 이런 오프라인, 그러니까 스타벅스나 오프라인은 온라인의 보완제로 바뀌어야 된다. 백화점도
사실 온라인 그 해보면 물건을 만져보고 보고 싶잖아요. 보고 싶죠, 보고 싶죠. 그래서 백화점도 파는 공간이 아니고 네. 온라인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촉감, 감성을 건드려주는 그 경험의 소비 공간으로 네. 바뀔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이제 오프라인의 진화를 얘기했던 거죠. 저 오프라인 얘기 나와서 그런데 최근에 사실 뭐 백화점주 업종들이 이제 주가가 좀 오르기도 했고 실제로 이제 회장님이 늘 저를 만났을 때 하시는 말씀이 이제 지갑을 봐야 되고 사람들이 어디에 줄을 서 있냐 봐야 되고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다. 얼마 전에 그 여의도에 더 현대서울이라고 네. 백화점이 하나 생겼어요. 제가 한번 가봤는데 진짜 전국에 있는 사람들 거기 다 모아놨더라고요. 오,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 시국이 진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면 1시간을 줄을 서요. 커피 한 잔을 마시려면 30분을 줄을 서야 돼요.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현대백화점뿐만 아니라 다른 백화점들에도 이제 소비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지갑이 열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보복적 소비, 그러니까 네. 그 좀 억눌렸던 소비가 네. 이제 등장하겠죠. 이런 백화점 쪽 이런 쪽은 좀 어떻게? 그 장기적으로 어쨌든 나고 변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그게 이제 변신. 그 온라인과의 그 보완제 성격으로 네. 바뀔 필요가 있다. 경험의 소비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소유 소비를 제공해주는 회사가 아니고 소유 소비. 소유 소비를 만족시키는 회사보다는 소유 소비는 온라인에서 경쟁이 힘들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온라인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감성의 어떤 경험의 공간으로 좀 진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회장님 말씀에 좀 어느 정도 일치되는 부분이 실제 나중에 한 더 현대서울 가보시면 옛날에 이제 백화점이 뭘 사는 소유잖아요. 아, 그래요? 거기 가보면 뭔가 되게 경험할 수 있고 되게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경험의 소비. 네. 자, 그럼 이제 책에 보니까 좋은 주식을 고르는 3가지 측정 도구 있잖아요. 이 3가지 측정 중에 하나씩 제가 말씀드리면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가 이제 시가총액. 사실 요즘도 시가총액이 아닌 주가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또 주린이 분들, 특히 주린이 분들일수록 있더라고요. 네. 정말로 시가총액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가장 어떻게 다 아시는 얘기지만은 일단은 주가를 보는 자세하고 네. 시가총액을 보는 자세는 시가총액은 좀 더 주주 관점이에요. 내가 그 회사의 주식을 100% 사면 네. 진짜 주주잖아요. 주주죠. 내가 그 회사의 주식을 100% 샀을 때 들어가는 돈, 네. 들어갈 돈, 이 시가총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주식을 사자마자 동업자적 관점이라면 시가총액의 관점을 좋아할 것 같고 네. 그런 관심이 없으면 주가만 좋아할 것 같아요. 싼 것만. 그렇네요. 그래서 제가 왜 시가총액을 늘 강조하냐면 네. 시가총액을 누가 잘 알고 알고 못 들고가 아니고 시가총액을 생각하지만 적어도 그 사람은 좀 더 주주 관점으로 기업을 보는 마음가짐이 있구나. 그게 결국은 성공투자의 일관칙이에요. 주주. 주식의 본질이니까. 본질이니까. 주가를 본 친구 관심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 없고 오늘 샀다가 내일 팔고. 매매에 관심이 있는 트레이더. 트레이더. 그래서 보기 싫어도 시가총액 봐라. 그래야지, 내가 그 기업 3조짜리 나 주주야. 네. 뭐 1,000억짜리 주주야. 네. 라는 것. 주식을 대하는 관점의 차이에 대한 연습으로서도 시가총액과 주가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고. 의심하는 거죠. 야, 주가가 맞아? 시가총액이 맞아? 근데 요즘은 이제 액면분할도 수시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액면분할 10분의 1로 한 줄을 10줄로 쪼개줘요. 쪼개준다고 기업 가치는 늘지 않거든요. 똑같죠. 그러면 어제의 주가는 10분의 1로 형성이 돼야지 시가총액이 똑같았는데 10분의 1로 안 되고 만약에 누군가가 주가만 보는 사람이 있으면 왜 갑자기 10분의 1로 됐지? 뭐 2분의 1로 만들면 지금이야 공매도가 지금 제한돼 있지만은 또 그런 그 시장 조절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을 늘 아침만 저는 그래서 오래전부터 신문 기사, 신문 관계자 보면 신문 면에 시고 조종, 시가, 고가, 저가, 종가 쓰지 말고 제발 좀 시가총액을 적어줘라. 그리고 업종별로 옛날에 업종별로 이렇게 그 시세표가 구성돼 있었어요. 업종별로 가나다 순도 아니고 업종별로. 그러면 업종별로 비교하면은 더 쉽거든요. 이 가치에 대한 척도가. 그렇죠. 근데 업종별로 그렇게 안 해주고 주가만 계속 알려주니까 나는 그래서 좀 그 가치 척도를 좀 의미 있게 만드는 만들어 달라고 해도 해결이 안 되네요. 그래서 개인 스스로
주식 투자하자마자 시가총액. 나그 B기업 얘기할 때는 먼저 시가총액 먼저 당당하게 얘기해라. 시가총액 얘기해라. 그거 얼마인지. 근데 물어보면 시가총액 얼마인지도 모르고 주가는 잘 알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패할 수 있는 가장 큰 확률에 들어가요. 근데 어떤 친구한테 너 시가총액 얼마해라? 물어보는데 주가는 잘 몰라. 네. 후자는 성공할 가능성이 커요. 그 차이죠. 그렇군요. 저도 오늘 제 종목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확인 좀 해봐야 돼요. 그럼 굉장히 무조건 알아야죠. 무조건. 그리고 최소한 경쟁 기업. 내가 A라는 기업을 샀어요. A, B, C라는 4개 기업이 같은 업이에요. 네. 그럼 4개는 다 시가총액을 애우지 못하도 내가 산 기업은 당연히 애워야 되고 네. 이 기업과 비교되는 기업의 시가총액 2개는 비교해봐야 돼요. 비교해본다고. 그렇죠. 제가 카카오를 살 때 시가총액이 8조였나? 되게 쌀 때 사셨네요. 그렇죠. 8조? 8조 9조. 제가 한 15조, 20조 때 샀는데. 그러죠. 그래도 그때 싼 거죠. 그때 네이버가 24조였나요? 지금 30조 정도 됐는데 시가총액 오게 되면 이거 3분의 1 가격은 아닐 텐데라는 생각이 쉽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일종의 뭐 그걸 배터리를 가져오면 그 LG화학이랑 CATL이 있으면 LG화학이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았으니까. 그렇죠. 예. 그만큼 주가가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을 보느냐 개별 주가를 보느냐의 차이가 성공 투자의 1원칙이고 1원칙. 두 번째 시가총액을 보더라도 동일 업종의 다른 기업의 시가총액을 같이 비교해보는 습관을 들여라. 중요한 거네요. 네. 자, 두 번째 측정 도구가 이익의 질, 퀄리티다. 그렇죠. 그러면 항상 의심하는 거예요. 시가총액은 뭐의 함수일까? 뭐가 좋으면 시가총액이 오르고 뭐가 나쁘면 시가총액이 떨어질까? 라는 고민 속에서 의심을 해보면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이익. 그렇죠. 이익이 늘어나면 늘면 또는 높으면 시가총액이 오를 거고 그렇죠. A라는 기업은 이익 500억이야. B라는 기업은 100억이야. 그럼 당연히 A라는 기업이 시가총액이 더 세야 되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B라는 기업이 시가총액이 세. 네. 그럼 다른 게 동일하다면 당연히 B라는 기업은 사면 안 되죠. 네. 그럼 다른 게 틀리면 A라는 기업이 500억인데 B라는 기업이 100억이야. 근데 시가총액이 더 세.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익의 질이에요. A라는 기업은 500억인데 네. B라는 기업은 100억인데 네. 시가총액 B라는 기업이 세. 더 높아. 그럼 설명을 해야 되죠. 의심을 해야지. 왜지? 왜 비싸야 되지? 의심한 결과 이익의 질이 다르나? 이익의 질. 네. 500억짜리 이익은 별로 늘 수도 없고 네. 늘 수도 없어. 뭐 500억 해봤자 10년 내에 뭐 700억이 맥스 같고 네. P란 기업 100억은 10년 내에 한 3천억 갈 것 같아. 이게 확장성이죠. 그렇죠, 그렇죠. 확장성이 있다면 B란 기업이 현재 이익이 낮아도 뭐예요? 시가총액이 높을 수가 있죠. 높을 수 있죠. 또는 이익의 지속성이요. A란 기업 500억은 한 3년 후면 이익이 거의 끝날 것 같아. 네. 뭐 5년 후에. 근데 B란 기업은 한 20, 30년은 계속 꾸준할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B가 낮잖아요. 네. 그게 뭐예요?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즉 이익의 질이죠. 네. 자, 미국 시장의 PR이 왜 높아야 되겠어요? 전 세계. 전 세계를 상대로 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네. 국내에 있는 기업은 한국 시장에만 있을 가능성이 큰데 네. 그 넓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 당연히 이익의 확장성이 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 기업은요. 확인하고 주가가 오르고 확인하고 사도 늦잖아요. 왜? 망하는데 오래 걸려요. 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망하는데. 한국은 확인하면 꼭대기 확인하고 많이 올라서 확인하고 사면 꼭대기 경우가 커요. 네. 왜? 시장이 적거든. 그래서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 스타일은 조금 달라.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20, 30년 투자해서 마음 편하게 하는 투자하고 한국이 20, 30년 넣고 투자할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네. 시장의 크기 등등이 있지만은 그래서 시가총액은 굉장히 중요한데 시가총액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하나는 이익, 하나는 이익의 질. 이익의 질. 이익의 질은 또다시 네 가지 관점에서 조망을 해봐야 돼요. 하나는 이익의 지속성. 좀 더 지속 가능한 이익이 덜 지속 가능한 이익보다 더 좋잖아요. 좋죠. 프리미엄 더 줘야 돼요. 네. 두 번째, 이익이 예측 가능한 이익과 예측할 수 없는 이익이 있어요. 네. 그렇죠? 호텔 방 빼버린 누군가가 여기사가. 그렇죠? 예측이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좀 더 예측 가능한 이익과 좀 더 예측할 수 없는 이익이 있다면 어떤 거? 예측하는 거. 막 왔다 갔다 하는 이익과 안정적인 이익이 있어요. 어떤 이익을 좋아해요? 안정적인. 그렇죠. 반도체가 왔다 갔다 해요. 반도체 이익은. 그렇죠. 근데 소비재 기업은 이익이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죠. 그러면 이익이 좀 더 안정적인 기업에 우리는 프리미엄을 줄 수 있잖아요. 이익의 질이 더 좋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익의 확장성이에요.
이게 확장성. 확장성. 이게 얼마나 될까? 앞으로 10년, 5년 사이에. 네. 지금 이게 지속성, 예측 가능성, 비변동성, 그리고 마지막 확장성 얘기하는데 네. 아마도 이 확장성이 저는 주식의 매력이에요. 기업의 매력이에요. 자, 이론적으로 이 확장성이라는 개념이 없다면 이 세 가지만 있다면 뭐가 제일 좋아요? 국채, 미국 국채. 20년, 30년 국채 보면 30년 동안 이게 지속하죠. 네. 비변동적이고 네. 예측 가능하죠. 그렇죠. 그럼 그거 사야지. 네. 그만큼 기업을 볼 때 이게 확장성은 이게 확장성, 좋은 비즈니스 모델, 즉 네. 이게 퀄리티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게 확장성은 또다시 세 가지 관점으로 분리할 수 있어요. 네. 지역적 확장 가능성, 매출 지역의 다변화의 능력. 두 번째는 뭐예요? 제품 포트폴리오 구성 능력. 이것. 그리고 아까 고객이 떠날 수 없는 기업은 제품 A, B, C, D, E, F. 그렇죠? 세 번째는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능력. 가격 전가력. 네. 이런 것들이 또 이게 확장성을 얘기하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시가총액이 중요한데 시가총액은 이익과 이익의 퀄리티, 즉 프리미엄률, PER. 네. PER은 네 가지 변수 있죠. 지속성, 예측 가능성, 비변동성, 그리고 확장성. 그중에서 확장성이 가장 중요하고 이 확장성은 다시 세 가지. 바로 지역적 확장 가능성하고 그리고 상품과 제품의 구성 능력, 확장 가능성. 세 번째는 가격의 전가력. 이런 것들로 분석이 이제 이루어지겠죠. 이건 저희들의 분석 방법이고 네. 이제 투자자들은 그거 말고 또 있어. 라는 이런 변수를 의심을 통해서 계속 넣으면 넣을수록 네. 자기는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쉬운 예시로 예를 들면 제품이라면 카카오는 사실 지역보다는 산업 그렇지, 간 확장성이 산업이죠. 넓은 거잖아요. 그렇죠. 산업 확장성은 여기서는 제품에 들어가는 쪽. 그렇죠. 맞습니다. 비즈니스의 구성 품목. 그렇죠. 서비스 내용이죠. 서비스 내역. 그럼 지역 확장성은 또 떨어지죠. 네. 그래서 아마존의 PER이 50이다. 라고 하면 50 이상은 갈 수가 없죠. 아마존은 지역 확장성이 너무 그렇죠. 크니까. 그렇죠. 예. 그럼 가격 확장성에 해당되는 건 좀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 가격의 확장성은 그 카카오도 이제 거기 떠날 수 없는 구조라면. 네. 아까 더존 비주얼도 가격을 올릴 수 있잖아요. 가격. 그래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은 거기 이 가격을 올려? 하면 못 들으면 올려요. 쿠팡도 마찬가지 앞으로 가격을 올리지 않겠어요? 그렇죠. 올려도 고객이 못 떠나. 못 떠나니까. 지금 가격 올릴 때 아니죠. 때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측정도가 이제 늘 사실 강조하시는 분야죠.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 여기서 이제 전통적인 사실 세 가지 생산 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이잖아요. 그렇죠. 이어서 이제 제 4의 생산 요소인데 그 흔히 말하는 MDN. MDN은 기존의 생산 요소랑 좀 뭐가 다른 건가요? 일단 제가 이제 2008년, 2009년, 2010년 네. 동안 그 제주도 리조트하고 저희 운용사 하면서 동시에 그때 제가 목표한 게 스마트폰이었어요. 세상에 없던 가치가 막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거예요. 강남 싸이, 강남 스타일 막 전 세계를 갑작스럽게 발칵 뒤집히고. 그건 진짜 유튜브. 유튜브. 때문이죠. 또 이거 오바마 대통령이 유튜브를 통해서 SNS 활동을 통해서 대통령이 흑인 대통령이 탄생했다는 얘기가 막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네. 런던에 있는 길거리 메인 가수가 세상을 막 뛰어나고 이 현상이 뭐지? 왜 나는 제주 리조트 보면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익이 나도 그리고 막 정치도 막 유튜브 막 내 눈에는 뭔가 해석되지 않은 요소들이 등장해요. 맞아요. 그걸 보니까 뒷단에 네.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 이건 제가 이제 만든 말이에요. 이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를 내가 그러면서 느낀 게 기존 가치는 그러면 뭐에 만들어질까? 네. 바로 노동. 너도. 그렇죠. 사람이죠. 네. 그 토지. 그리고 자본. 이 3대 생산 요소로 해석이 다 됐어요. 네. 이 세 가지 생산 요소를 획득하는 과정이 기업을 창립하는 과정이에요. 기업이 영위하는 과정. 기업은 종업원 고용하고 건물 만들고 거기에 돈 사서 공장 설비하면 생산 제품이 나와서 팔면 됐어요. 네. 근데 이것이 별로 없어도 네. 이게 이 3대 생산 요소가 별로 없는데 뭐 강남 싸이가 무슨 건물이 뭐 있었겠어요? 그렇죠? 이거 없어서 막 가치가 막 등장하는 거예요. 뭐지? 생각해보니까 이것을 하나의 생산 요소로 정의하고 싶더라고 제가. 생산 요소로. 그러니까 아마도 수천만 년 동안 3대 생산 요소를 획득하고 측정하고 기표하고 활용하는 게 게임이었는데 그 게임의 질서로 해석할 수 없는 현상을 보면서 새로운 생산 요소로 정의해야 됐구나. 그래서 네 번째 생산 요소로 얘기를 했고 그걸 MDN,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를 했는데 새로운 생산 요소를 그냥 하면 안 될 것 같고 기존 땅과 비교를 해봤죠. 자, 기존 우리 땅, 우리 3대 생산 요소 중 하나의 토지. 토지는 뭐예요? 못 움직여요. 고정적이에요. 그렇죠. 한반도 땅 못 움직이잖아요. 확장성이 없네요.
그렇죠. 근데 이 스마트폰 움직이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왔다 갔다 하죠. 네. 와우. 기존 땅은 고정적인데 그 이동적이구나. 네. 두 번째는 기존 땅은 폐쇄적이에요. 네. 경상북도 땅. 현재 이 오피스텔 땅은 이 공간만 있잖아요. 근데 이 땅은 개방적. 개방적이에요. 미국 뭐 다 연결되잖아요. 네. 개방성. 폐쇄성이 있는 기존 토지와 3대 생산 요소의 기존 토지와 내가 정의하는 네 번째 생산 요소인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는 개방성이에요. 세 번째로는 이 토지는 기업이 이 토지를 사야 돼. 소유권 있어야지 지 맘대로 공장을 지어요. 근데 이 아마존, 네이버 안 사고도 자기 맘대로 활용하잖아요. 네. 활용. 소유해야 되는데 이거 활용만 해도 돼. 활용. 와. 근데 소유하는 것이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기존 회계약은 소유한 것만 재무제표에 기장하도록 돼 있어요. 네가 소유해야 돼. 그렇죠. 근데 기존 재무제표 이 활용하는 것은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치를 만들어. 유튜브 만들어 막 이거 망 어디 써요? 이 망. 망이요? 아니잖아요. 김작가가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네. 소유하고 있지 않죠. 가지고 있죠. 활용하고 있죠. 네. 활용하고 있으니까 회사 재무제표 기상을 못 해. 계상, 회사 재무제표. 인컴 스테이트 대차대표요. 네. 나 이거 내 인터넷망 이거 내 거예요. 근데 가치를 만들어내죠. 이거 기존 3대 생산 요소인 토지는 소유를 전제로 해야만이 네. 재무제표 있는데 네. 이건 활용하기 때문에 가치를 만들어내도 네. 기표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PBR 잣대가 이제 망가져버린 거지. PBR로 해석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네. PBR은 현재 있는 북밸류, 기표된 자산을 기초로 비율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가 이 애플을 70불에 샀어요. 우리 펀드에. 우리 글로벌 리지트에. 70불이에요? 네, 70불. 근데 그때 살 때만 해도 PBR이 3, 4야. PBR 3, 4면 요즘 PBR 12, 12 인정을 받잖아요. 그때만 해도 무가치하다고 봐. 무가치. 네. 무슨 장부가 대비. 아니, 장부가 대비 3배, 4배 주고 산다고 막 무가치하다고 봐. 나는 벌써? 아니야. 기존 잣대는 틀렸어. 왜? 나는 이걸 보니까요.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 새로운 토지를 보니까 기표되지 않아도 불구하고 기표할 수가 없지. 왜? 할 수 없죠. 기존 회계약의 정의가 경제적 사건으로서 책정 가능하고 회사가 소유하고 있어야지 재무제표 올려라. 올릴 수 있으니까. 라고 명령하거든요. 근데 너 이거 소유하고 있어? 안 하고 있으니까 못 올리는 거예요. 못 올려도 가치를 엄청나게 만들고 있으니까 나한테는 이게 더 좋잖아. 안 사도 내 가치인데. 그래서 PBR 3, 4, 5, 6, 7, 8에서 산 거죠. 그래서 가치 측정 도구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제가 이제 1989년 네. 주식을 볼 때 남들은 절대 주가로 얘기할 때 시가총액을 꿰차고 있는 나. 네. 남들이 이게 양만 볼 때 비즈니스 모델로 회사가 이익을 보는 나. 네. 여러분. 그렇죠? 남들이 3대 생산 요소를 기초로 세상을 평가할 때 네. 하나의 생산 요소를 추가해서 달리 해석을 하는 것은 다른 관점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의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측정 도구는 수시로 만들 수 있다. 다만 진보를 위한 의심, 그리고 많은 사색, 네. 그리고 해석, 그리고 그 속에서 만들어진 가설, 얇은 프레임, 그리고 그것을 충돌시키는 것. 네. 막 싸움 붙여봐야 돼. 맞을까 틀릴까. 네. 진짜 이익만 있으면 왜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은 이익이 B라는 기업이 적은데 네. 적인데 시가총액이 높지? 그럼 다른 요소가 있지 않을까? 네. 라는 것을 계속 의심해 봐야죠. 왜 그럴까? 그러면서 나온 측정 도구들이 진짜 창과 방패의 역할을 한다. 그래야지 이 복잡계에서 휩쓸리지 않아요. 엄청난 복잡한 세상이거든요. 그렇죠. 주가 떨어지면 어제 그렇게 좋게 보였던 기업이 나쁘게 보이고 주가 오르면 어제 나쁘게 보였던 기업이 막 좋게 보여.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서도 막 폭등, 폭락. 네. 그리고 아주 기업이 내가 봤던 설정했던 좋은 비즈니스 모델의 구도가 있는데 분기 실적이 나빴다고 주식을 팔아요. 우리 매니저들은 야 우리가 봤던 기존 그 프레임 키값 변수가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야? 실적이 나쁘다고 주식 팔려고 그래. 그 실적은 회계학적 지표일 뿐이다. 우리가 봤던 기존 구도가 안 바뀌면 그것은 가지고 있어라. 관점은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복잡계를 헤쳐나오기 위해서는 네. 관점이 중요하다. 관점이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죠. 삶 속의 가치가 주식이다.
소비자의 지갑으로부터 매출이 생기고 매출로부터 이익이 나오고 이익이 가치를 만들고 가치가 주가를 만든다. 결국 투자는 우리의 삶이다. 우리는 그 속에서 기업을 찾아야 한다. 지난번 인터뷰했던 가치 투자의 대가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강방채 회장의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강방채 회장의 펀드에 투자할 수 있냐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에서 투자자를 위한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펀드 매매 앱 에셋플러스 앱으로 강방채 회장과 함께하는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 아래의 내용 설명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